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꿈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골라보겠습니다. 자, 시장 전망 두 분 모두 다운 의견 주셨는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시장이 하락을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서 이거 좋은 분위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닌가요?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이 안 잡혀 있다. 방향성은 안 잡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고 방향성 이렇다 할 방향성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빅 이벤트 두 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미국장에서도 보면은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시작했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좀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도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잭슨홀 미팅이 다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됐을 때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도 딱히 작년처럼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특히 뭐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데이터를 보겠다, 뭐 고용 지표를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상방을 조금 열어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들을 또 다 거치고 난 시장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연출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임고문님께서도 다운 의견 주셨는데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시장 오늘 지수 조정 보이는 건 그냥 전체 시총 상위 단에 있는 종목들이 쉬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약간 시장을 좀 분할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장 자체가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방향성을 지금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이제 다 이번 주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얘기를 이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내일 금통위가 또 열린단 말이에요. 금통위 열리는데 거의 지금 동결할 게 거의 한 92% 전문가들한테 의견 조사해 보니까 92% 동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 기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2%포인트 이게 크단 말이에요. 미국이 저번에 안 열렸다면 우리가 이번에 동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네. 올렸는데 우리가 또 동결할 수 있을까? 대부분 동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동결하지 않고 금리를 0.25%로 올린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내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거기다 이제 중국 문제가 또 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만치 않게 움직인다. 시장 자체를 업사이클로 올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그 나스닥 지수 우리는 다우보다 나스닥을 많이 봐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가 거의 47%가 올랐어, 43%가 올랐어요. 네. 우리도 따라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같이 한 47%까지 좀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최근에 고점에서 빠지는 게 인지 한 8%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는 다 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많이 잔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 빠진 게 오른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상승에서 차익이 생기고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밀리고 거기에 많은 재료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거에서 현재로서는 위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현재 장체를 위로 가냐 이제 뭐 빠지냐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테마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시장 자체는 약간 좀 루즈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속에서 그 루즈해진 시장을 틈타서 정말 각종 테마들이 엄청난 주가의 급등과 급락이 정말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그리고 맥심 관련한 테마주들이 일제히 같이 좀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초전도체 쪽이 살짝 좀 숨고르게 놓여 있는 가운데 맥심 관련 종목은 여전히 강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 그 맥심 관련한 테마주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널뛰기를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두 분의 투자 의견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오, 임고문님은 의외로 O 의견 주셨고요. 우리 김시은 팀장은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X 의견 들어주신 김시은 팀장. 사실 이전에도 저희 확인했을 때 요건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사실 그리고 어제도 좀 많이 폭락했던 부분도 있었고 오늘 보면은 다시금 올라온단 말이죠. 왔다 갔다 이거 방향 잡기 너무 어렵네요. 방향 잡기도 그렇고 초전도체는 뉴스라도 있었지 네. 맥시는 이렇다 할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초전도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 아니다. 뭐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맥시는 대량화에 성공했다. 끝. 근데 이걸 뭔가 이제 상용화한다거나 어디 기업에서 뭔가 이걸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추가적으로 이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기 네. 위해서 이를 검증할 만한 뉴스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맥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면은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시속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간의 시장을 보면은 2차 전지와 반도체 간의 시속 게임이 나왔고 그리고 맥신과 초전도체 간의 시속 게임이 계속 나왔는데 초전도체가 올라가면 맥신이 좀 죽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맥신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 초전도체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맥신 관련 종목군의 강한 상승세가 장 초반에 나왔다가 초전도체 쪽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의 급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간 외에서 다시 한번 맥신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휴비츠가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염두해 주실 점이 휴비츠가 우리는 맥신과 관련이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맥신이 어떠한 모멘텀을 안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이 바닥권 대비했을 때 2배 넘게 올랐습니다. 2배 넘게 올랐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위치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보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도 조금 위험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종목 중에서 휴비스가 지금 맥심 관련한 종목이고 휴비츠라는 기업도 휴비스. 상장돼 있죠. 이거 헷갈려요. 기업 이름 비슷한 게 많아서 네, 언급해 주신 종목은 휴비스였다라는 네네. 거 다시 한번 또 정정을 해드립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1%대 여전히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고모님께서 O 의견을 주셨어요. 임고모님 약간 이렇게 작은 종목들 이렇게 트레이딩하고 이런 것도 잘하신다고 소문을 익히 들어가지고. 예, 저는- 근데 이거 너무 급등해가지고 무서운데. 예, 저도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도 참 많이 저도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코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인이 뭐 실체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코인 코인 뭐. 같은 종목이라는. 예, 비트코인은 그래도 대표주니까 뭐 썼다는데 뭐 지금 코인 종류가 글쎄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한 뭐 1000개 정도 되나요? 근데 거래로 상장된 거는 뭐 500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코인이 무슨 실체가 있어 오른 건 전혀 아닌데 코인 열풍이 작년에 한번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젊은 층 MZ 세대의 어떤 그 매매 특성이 상당히 좀 바뀌었고, 그러니까 없던 세대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왔어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들어와갖고 그냥 수급이 몰리면 따라가는 게 맞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최근 들어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열풍이 불었고 그 전에는 메타버스, NFT 이런 거 갖고 그게 뭐 실체가
있었죠. 있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 돈이 됐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향후에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열풍 정도였고 실적과 관계없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 실제적으로 이 실적과 연결이 되면서 아주 급등을 했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움직이니까 최근에 뭐 초전도체니 뭐 맥신이니 그다음에 최근에 그 양자 컴퓨터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또 나오고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전부 다 글쎄요 실적과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소재라는 거, 새로운 거라는 거,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그 크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테마로 그냥 수급이 옮겨 다니는데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급등을 했다가 3일째 좀 쉬었다가 4일째 오전에 조금 쉬면 다시 급등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맥신 관련주들도 그냥 지나쳐 버릴 필요는 없다. 그냥 한번 올라가면 따라가서 거기서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을 하고 나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맥신이라는 게 이게 지금 키스테스 얘기가 된 거잖아요. 네. 신뢰성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 신소재인데 이게 전기 전도성이 높고 전자파 차단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금속 화합물을 조합할 수 있는데 이게 대량 생산이 된다는데 이게 그 전에 얘기했던 초전도체 연결해 갖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왜냐면 우리나라 키스테스 지금 증명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있는데 지금 대량 생산이 되냐 안 되냐인데 대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관련주들이 있는데 관련주들은 제가 보기엔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쵸. 실적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지만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자 해서 그런 쪽에 지금 뭐 맥신 관련 좀 태경산업이 가장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고 휴비스 얘기 나오는데 휴비스 실적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휴비스는 강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 끝은 아마 엄청나게 자유낙할 수도 있겠다라는데 거꾸로 태경산업 같은 거는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경산업 같은 거 한번 이런 종목 그리고 기관은 전부 다 지금 매도해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매수하는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진짜 외국인 같지는 않고 그냥 옛날에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뭐 그런 가짜 외국인 얘기죠. 검은머리 외국인? 예, 맞아요.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그런 거에서 기관도 매도하고 있기 별로 상황은 안 좋은데 그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면은 그냥 단기 매매로서는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단기 트레이딩 이런 테마주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또 큰 수익을 거둬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옆집 영희 엄마가 했다카더라. 철수도 이 종목을 선택하더라. 나도 한번 그럼 초전도체 못 잡았으니 맥신 한번 잡아볼까라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테마는 바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번에는 양자 암호. 내용을 보니까 양자 컴퓨터를 상온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라는 거 아니고요. 가능성이 국내 한 연구진에 의해서 발견됐다. 아이고, 요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세부적인 내용도 짚어보고요.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양자암호 관련해서 OX팬 말 들어주세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의견 주신 것 같긴 한데 오늘 일제히 관련된 테마, 뭐 관련된이라고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합니다. 뭐 우리로, 텔레필드, 코위버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데 김신 팀장님 양자암호 뭔지 아세요? 굉장히 분석합니다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양자암호가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AI 시대잖아요. AI 시대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또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안이다 보니까 보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양자암호입니다. 관련했을 때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고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어서 양자암호 관련 테마가 지난 상반기에 좀 돌긴 해서 AI 섹터가 돌았을 때 마지막으로 돌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보안 쪽이다. 보안 쪽에서 그럼 더 나아갈 수 있는 쪽은 양자암호가 아닐까 하면서 상반기에 돌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와는 조금 다른 결로 국내 연구진에서 양자를 구현 가능한 이제 소재 후보 물질을
발견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확인을 했죠. 초전도체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자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극조온이라든지 환경 상태가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실온에서도 가능하다. 네. 초전도체에도 비슷하게 뭐 극저온이라든지 뭐 환경 상태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가 이제는 실온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양자 섹터의 성장성과는 조금 별개로 단기 트레이딩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자암호 섹터에서 첫 상승세입니다. 우리로라든지 뭐 KCS, 엑스게이트 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만 거의 3-4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보통 테마를 형성을 했을 때 첫날 같은 경우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일부 종목만 상한가를 가면은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에서의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면 그 밑에 딸린 종목군들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첫날, 둘째 날 워낙 우르르 올라갔기 때문에 셋째 날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상승세이다 보니 아직은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양자 컴퓨팅 뭐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오늘은 뭐 양자 암호라는 키워드로 좀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의 김재욱 박사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이 터뷴 인듐 산화물이 양자 컴퓨터 소자 등에 쓰일 수 있는 양자 스핀 액산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전달되면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거를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워낙에 뭐 미국 시장에서도 되게 많았고요. 했는데 이걸 이해하고 투자하기에는 테마 투자 접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관련 테마를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걸 이해해야 합니까? 이걸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해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그게 테마다 종목이 몇 개 튀어나왔다. 네. 주가가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내일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모레 쉬면은 또 트레이딩 되겠죠. 엄청 쌓일 거예요. 바닥에서 거래 쌓이면은 뭐 실적과 관계없이 그냥 눈에 들어오고 또 매매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지금 벌써 우리가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실적이니 뭐가 연관됐니 이 종목이 많이 트니 그건 나중에 진위 문제를 따질 문제고 지금 뭐 부인하는 초전도체 관련 부인하는 회사도 올라가는 판국에 네. 뭐가 못 올라가겠냐 싶은 생각이고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는 왜 슈퍼가 붙었어요? 컴퓨터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강력한 컴퓨터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산해서 네트워크 컴퓨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이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게 양자 컴퓨터고 양자 컴퓨터가 중요한 이유는 엄청난 컴퓨팅 기술을 갖고 있는데 빠른 속도, 연산 속도 갖고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 초전도체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온 상태인데 상온 상태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말이 많은 거잖아요. 이게 극저온상 절대 온도 제로라 그러네요. 그래서 영하 273.15도래요. 절대 온도 제로가. 네. 이것을 상온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양자 물질이 발견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가 운용이 됐는데 거기에 특정한 물질이 일반 상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신소재가 발견됐다는 게 그게 터뷴인 둔산화물 이걸 소위 그 양자 물질을 양자 스피넥스 QS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질을 그 원자력 연구원이 발견을 했고 네네.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데 그 회사들 보세요. 실적 다 안 좋아요. 안 좋고 주가 바닥이에요. 오늘 대량 거래 터졌어요. 실적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시면 되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간 종목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여러 종목 그 이외에 안 들어간 종목 좀 따라가요. 제가 보기엔 내일 오전도 오를 거예요. 그냥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매매 어떻게 하느냐? 하루 이틀 보고 조정 받을 때 좀 낌새를 보세요. 그러다가 좀 빠지고 확 빠지지 않으면 들어가면 장중에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중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지금 테마주는 다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하루만 넘어가도 불안해요. 그 불안하게 어떻게 잠을 자요? 네. 그냥 트레이딩 매매는 트레이딩 그날로 끝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오후가 좀 약해져야 되는데 오후가 좀 강해지는 양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적당하게 트레이딩하고 빠져나오지 여기에 목숨 걸고 그동안 손해 본 걸 여기서 만회하겠다 이런 거는 욕심내면 안 진짜 되죠. 이거는 진짜 위험한 매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오늘 일단 시장에서는 음식료 섹터, 보험, 기계, 건설 섹터도 일단 오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테마주처럼 이제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에 다들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좀 외면하고 계신데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는 인지 꼭 해두시고요. 엔터주 중에서도 저희 바이브를 비롯한 엔터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장에 있어서 두 분이 이런 테마 말고 또 관심 가지고 계신 섹터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김시은 팀장의 관심 섹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변압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인성희 고문님은 의료 AI 골라주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변압기 관련해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계속 좀 괜찮습니까?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초전도체라든지 네. 관련 좀 엮이면서 시세 분출을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데이터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없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쪽이긴 한데 제가 월요일에 이미 설명을 드려서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하반기에 실적이 기대가 되고 내년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특히 실적 베이스로 흔들림 없이 볼 수 있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중에서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주도 그렇고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바닥권 대비했을 때 앞서 두 기업보다 좀 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도 보면은 반기 실적을 봤을 때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은 3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0%를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칭찬해 줄만 하지만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 기업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의료 AI 쪽입니다. 오늘장에서도 AI 관련한 의료 기기들 관련한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참 많아요. 이런 시장도 보면은 처음에는 테마인 줄 알았는데 아예 이제는 섹터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이건 테마라고 해도 이제 섹터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의료 AI는 그 전부터 지금 추세적으로 오른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원격 진료 관리 또 이제 의료니까 원격 진료 같은 테마주들도 오늘 같은 경우 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워낙 많이 그쪽이 빠졌는데 오늘 그 원격 테마 그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오늘 2시부터 이제 공청회를 해요.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원격 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사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 비대면 진료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착화시켜서 원격 의료를 하겠다라는 거에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갖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그동안 빠지다가 올라갔는데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의료 AI, 그러니까 의료 AI 이게 또 많이 나가죠. 그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딥노이드가 계속 올라가요. 딴 것들은 조금 이제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데 딥노이드는 어제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조금 오늘은 좀 조정권이긴 한데 딥노이드 상당히
올라가는데 아직 이 회사들이 충분한 실적은 나오진 않고 있는데 향후에 가능성을 보는데 저는 딥레드도 관심 있게 보지만 그보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 랩지노믹스가 오늘 강하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생각했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거는 이게 의료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게더링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여러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이게 되면은 웬만한 의료는 여기서 이제 다 비대면 진료도 가능할 뿐더러 그 AI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 사람의 진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랩지노믹스 일단 가격 자체가 저가이라는 거 실적은 작년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추세를 타고 오늘 거래가 늘어났다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일단 그런 쪽에도 현재 추세에서 수급이 몰리면은 강하게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심 섹터 두 가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관련된 탑픽으로는 재룡전기와 딥노이드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부자들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